네, 뭐니 뭐니 해도 EPS, 주당 순이익이 중요하죠. 이번 2분기 희속 주당 순이익이 64센트. 근데 이게 작년 동기에는 85센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줄어든 셈입니다. CFO가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뭐 예상대로 첫째는 역시 판매량이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둘째가 그 카맥스 오토 파이낸스, CAF라고 하죠. 거기서 대선 충당금을 좀 조정했다. 그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대선 충당금 조정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선 충당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혹시 돈을 떼일까봐 미리 좀 쌓아두는, 뭐랄까, 예비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카맥스도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니까 고객들이 할부금을 못 갚을 경우에 대비를 하는 거죠. 이 충당금을 더 많이 쌓기로 결정하면 그게 비용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이익은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이런 조정이 이익에 좀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판매량 감소에 더해서 그런 금융부문의 회계적인 조정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거네요. 그럼 전체적인 매출 총이익은 어땠어요? 총 매출 총이익도 뭐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7억 1,800만 달러. 작년 2분기보다 한 6% 정도 빠졌고요. 이걸 좀 뜯어보면 역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고차 소매 판매 마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4억 4,300만 달러로 한 8% 줄었습니다. 반면에 도매 판매 마진은 1억 3,700만 달러로 이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1% 미만 감소니까요. 도매 쪽은 선방했네요. 네. 그리고 그 외 기타 부문에서 나온 매출 총이익이 1억 3,800만 달러로 한 4%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판매 관련 이익이 줄어든 거죠. 그렇다면 차 한 대당 남는 이익, 즉 단위당 마진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그 주력 사업인 중고차 소매 판매 쪽은 어떤가요? 네, 그 부분도 CFO가 언급했죠. 보통 GPU라고 하잖아요. Gross Profit Per Unit. 중고차 소매 판매당 매출 총이익, 이 GPU가 대당 2,21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 자체는 뭐 칼맥스의 과거 평균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차 한 대 팔아서 남기는 이익률 자체는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진율 자체는 지켰는데 다만 판매 대수가 줄어드니까 전체 이익이 감소한 것이고요. 네, 참고로 도매 판매당 매출 총이익, 도매 GPU는 993달러였습니다. 뭐 작년과 비교하면 소매 마진은 비슷했지만 도매 마진은 약간 개선된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판매량 감소가 전반적인 이익 하락의 핵심 원인이지만 그래도 대당 소매 마진은 지켜냈다. 이거군요. 자, 그럼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매 관리비, 즉 SG&A 쪽은 어땠나요? 네, 이 비용 관리 측면이 이번 발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분기 판매 관리비 SG&A는 총 6억 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했어요. 비용을 줄인 거죠. 오, 비용이 줄었다니 긍정적인 신호 같은데요. 그쵸. 액수 자체는 줄었는데 CFO는 이 감소의 주된 이유가 그 주식 기반 보상 비용, 그러니까 임직원들한테 주는 주식 관련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자체는 줄었지만 벌어들인 이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거예요. 비율이요? 네. 매출 총이익 대비 판매 관리비 비율, 이게 84%를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350bp, 그러니까 3.5%포인트 악화된 수치입니다. 비용은 줄었는데 비율은 악화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3.5%포인트 악화라는 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쉽게 말해서 매출 총이익이 줄어든 폭이 판매 관리비가 줄어든 폭보다 더 컸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는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아무래도 이익 대비 고정적인 운영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판매량이 줄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되고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줄어든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레버리징 효과. 네. 뭐 3.5%포인트 악화가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 부진 때문에 효율성 지표는 오히려 나빠졌군요.
그렇다면 카맥스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CFO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발표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카맥스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CFO가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는 AI 기반 가상비서를 도입했는데 이걸 통해서 고객 문의를 상담사 연결 없이 AI가 해결하는 비율, 이걸 컨테인먼트 레이트라고 하더군요. 네. 그리고 상담사들의 생산성, 또 웹이나 전화 응답률, 목표 달성률, SLA 같은 지표들이 작년 대비 두 자릿수 퍼센티지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와, AI 비서 도입으로 벌써 두 자릿수 개선이라니 효과가 상당하네요. 네, 그렇죠. 단순히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그 고객 경험 컨설턴트들의 생산성 형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스카이 2.0이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전면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에이전틱 AI 기술을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에이전틱 AI요? 그건 또 뭔가요? 기존 AI랑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른 개념인데요. 에이전틱 AI는 뭐랄까, 좀 더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거나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죠. 카맥스는 이 스카이 2.0을 통해서 효율성이랑 고객 경험을 더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CFO가 밝혔습니다. 이야, 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개선 의지가 정말 강하게 느껴지네요. 이것 외에 또 다른 비용 절감 계획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앞으로 18개월 동안 최소 1억 5천만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이만큼의 추가적인 판매 관리비 SG&A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요? 와, 정말 큰 금액인데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방법론도 나왔나요? 네, CFO가 몇 가지 핵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기술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 오래된 레거시 시스템을 폐기하고 최신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강화되었다. 뭐 이렇게 언급했고요. 둘째는 반복적인 수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AI가 큰 역할을 하겠죠. 셋째는 외부 업체와의 계약, 즉 제3자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축소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AI를 활용해서 계약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효율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계약 검토에도 AI를 쓰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조직 내에 중복되는 업무를 제거하는 등 조직 효율화도 포함됩니다.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이네요. 이런 대규모 절감이 가능해진 배경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CFO는 이러한 노력이 과거 몇 년간 옴니채널 전략,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술, 시스템, 프로세스에 꾸준히 투자해온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과거 투자의 결실이군요. 네, 이제 그 투자의 결실을 기여운 돌감으로 연결시키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한 점은 이러한 비용 절감이 회사의 성장 전략, 예를 들어 매장을 확장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등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절감된 비용의 일부는 마케팅처럼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비용은 줄이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유지하겠다. 상당히 야심찬 목표 같은데요. 그럼 이 1억 5천만 달러 절감 효과는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나요? CFO의 설명에 따르면 절감 효과의 일부는 이번 회계 연도, 그러니까 2026 회계 연도 내에도 나타나기 시작하겠지만 목표한 1억 5천만 달러라는 규모는 2027 회계 연도 말이 되었을 때의 연간 절감 효과 예상치, 이걸 엑싯 레이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엑싯 레이트요? 아, 그 개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엑싯 레이트라는 게 뭐냐면요. 특정 시점, 여기서는 2027 회계연도 말이 되겠죠?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앞으로 1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27 회계연도 말에는 연간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인 셈이죠. 아하, 당장 다음 분기부터 1억 5천만 달러가 딱 절감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절감 노력을 실행해서 18개월 뒤에는 그 정도 수준의 연간 절감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군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죠.
이 절감액이 회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CFO는 이 절감액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첫째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는 방패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점이고요. 둘째는 카맥스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견고한 수익 모델이 있거든요. 중고차 소매 판매량이 연간 중간 한 자릿수, 예를 들어 한 4%에서 6% 정도 성장할 때 주당 순이익 EPS는 10%대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한다? 이런 모델이에요. 네네. 이걸 뒷받침하는 순풍, 즉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익 성장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비용 절감 계획과 그 의미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CFO가 언급한 다른 내용들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마케팅 비용이나 서비스 부문 마진 같은 것들이요? 네, 몇 가지 추가적인 전망치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마케팅 비용인데요. 하반기, 특히 3분기에는 새로운 브랜드 포지셔닝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총 판매 단위당 마케팅 비용이 상반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 캠페인에 좀 힘을 싣는군요. 네, 그런 의미겠죠. 또 서비스 마진의 경우 하반기에는 계절적으로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영향 때문에 다소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전체로 보면 앞서 이야기한 효율성 개선 노력과 비용 회수 조치들 덕분에 긍정적인 마진, 즉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간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네, 참고로 이번 2분기 서비스 마진은 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소폭 개선되었는데, 이는 효율성 개선 효과가 판매량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CFO는 2분기 동안 약 290만 주의 자사주를 총 1억 8천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분기보다 매입 속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회사가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 배분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기 말 기준으로 아직 약 1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승인액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자사주 매입을 이어갈 여력이 있다는 의미겠죠? 네. 오늘 카맥스 CFO 엔리케 마요르모라의 발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주셨네요. 들어보니 회사가 판매량 감소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 특히 AI 같은 기술 활용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 1억 5천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절감 목표와 실행 계획까지 제시한 걸 보면 미래를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인상도 받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핵심인 대당 소매 마진은 지켜내면서 내부적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려는 전략적 방향성이 엿보입니다. CFO의 발표는 이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죠. 특히 1억 5천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현대화, 자동화, 계약 재협상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거 투자가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정말 많은 정보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접하는 청취자분들이 한 번쯤 더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쭉 분석한 CFO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카맥스는 이렇게 대규모의 비용 절감, 특히 1억 5천만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경험의 질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CFO는 성장 전략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효율화와 고객 만족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 균형 잡기가 정말 어렵죠. 네. 기술을 통한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가져올 재무적인 유연성이 과연 미래 시장의 변화, 예를 들어 전기차 시장의 확대나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같은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카맥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과 고객 경험, 성장 잠재력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심도 있는 분석과 마지막 질문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카맥스 CFO 발표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